안녕하세요. 관계마스터입니다. 30년간 상담을 하면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외도 중독자들의 존재였습니다. 한 번 외도를 저지르고 나서 반성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또 다른 사람과 외도를 반복하는 사람들 말이죠. 오늘은 이런 외도 중독자들의 심리를 깊이 분석해보고 이들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담한 외도 사건 중에서 재발률은 무려 73%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3번 이상 반복적으로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27%나 됐어요.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지난주 상담받으신 한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혼 12년 차인 한 씨는 남편의 외도를 무려 4번이나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결혼 3년 차의 회사 후배와의 불륜, 두 번째는 5년 차의 동네 헬스장 트레이너와의 관계, 세 번째는 8년 차의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의 만남, 그리고 네 번째는 작년에 발견한 배달 앱 사장과의 관계였습니다. 매번 발각될 때마다 남편은 무릎 꿇고 빌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정말 반성하고 있다. 가족을 위해 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더라는 거죠. 한 씨는 내 남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고민하며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30년 경험상 외도 중독자들에게는 일반적인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심리적 특성들이 있어요. 이들의 심리를 이해해야만 올바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특성은 자아존중감의 문제입니다. 외도 중독자들은 겉으로는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내면 깊숙이는 극도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서 받는 사랑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로부터 확인을 받으려 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한 이 씨의 경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고 어머니는 늘 바빠서 관심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내가 매력적인 사람인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받으려 했고 이것이 반복적인 외도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즉석 만족 욕구입니다. 외도 중독자들은 참을성이 매우 부족해요.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만이 생기면 즉시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그 과정에서 장기적인 결과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대화와 노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즉시 다른 사람에게서 위안을 찾으려 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가족이 어떻게 될까,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지만 외도 중독자들은 지금 당장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마치 술이나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과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 조절 능력의 부족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건전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외로울 때 운동을 한다거나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등의 건강한 대처 방법을 모릅니다. 대신 새로운 연애 감정과 신체적 관계를 통해서만 이런 부정적 감정들을 해소하려 해요. 네 번째는 책임감 회피 성향입니다. 외도 중독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발각되면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술을 마셔서 그랬다, 상대방이 유혹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하는 식으로 항상 외부 요인을 탓해요. 자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상담한 박 씨는 5번의 외도를 저질렀는데 매번 회사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아내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였다, 상대방이 먼저 접근해서 거절할 수 없었다, 는 식으로 핑계를 댔어요. 정작 자신이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했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5번째는 왜곡된 사랑관입니다. 외도 중독자들은 사랑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일반 사람들과 달라요.
이들에게 사랑은 정착하고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자극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랜 관계에서 오는 평안함과 안정감을 사랑이 식은 것으로 오해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닙니다. 6번째는 경계 설정 능력의 부재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성과의 관계에서 선을 지킬 수 있는 내적인 기준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돼 라는 명확한 경계가 있죠. 하지만 외도 중독자들은 이런 경계가 매우 모호하거나 아예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선을 넘어가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7번째는 공감 능력의 부족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배우자와 가족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머리로는 자네가 상처받을 거야 라고 알지만 가슴으로는 그 고통을 진짜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계속 같은 행동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외도 중독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명확한 신호들이 있어요. 첫 번째, 과거 연애 패턴을 살펴보세요. 외도 중독자들은 대부분 연애할 때부터 이미 그런 패턴을 보여요. 한 사람과 사귀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동시에 여러 명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는 패턴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상담한 김 씨의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여러 여성들과 동시에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당시에는 아직 결혼 전이니까 라고 넘어갔지만 결혼 후에도 그 패턴이 그대로 이어진 거였죠. 두 번째, 사과의 패턴을 관찰해보세요. 외도 중독자들의 사과는 진정성이 부족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사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세 번째, 변명의 패턴입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할 이유를 찾아요.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술 때문이었다, 상대방이 유혹해서 라는 식으로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합니다. 반면에 진정으로 반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든 자신이 선택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네 번째, 투명성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외도 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생활의 투명성이 필요하잖아요. 핸드폰 공개, 일정 공유,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소개 등 말이죠. 그런데 외도 중독자들은 이런 요구를 감시라고 여기며 매우 불편해해요. 믿지 못하냐며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상담이나 치료에 대한 소극적 태도입니다. 진정으로 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외도 중독자들은 상담받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회피하려 합니다. 그럼 이제 외도 중독자와 함께 살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세요. 외도 중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심리적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는 버리세요. 전문적인 도움 없이는 변화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다음에 또 외도하면 이혼한다는 식의 최후 통첩을 하되 정말로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빈말로 협박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어차피 이번에도 용서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한 정 씨는 남편의 세 번째 외도 후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이혼 절차를 밟겠다. 고 명확히 선언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혼 서류까지 준비해뒀죠. 그제서야 남편이 진짜 위기감을 느끼고 상담받기를 동의했습니다. 세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강요하세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고 분명히 하세요. 개인 상담, 부부 상담, 때로는 정신과 치료까지 필요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그럼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라고 분명히 하세요.
네 번째, 본인의 안전망을 구축하세요. 감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상대방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해요. 외도 중독자와의 관계에서는 언제든 혼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세요. 상대방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잠깐 좋아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극도로 의심하는 것은 본인만 힘들어져요. 냉정하고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변화를 지켜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본인의 정신건강을 챙기세요. 외도 중독자와 함께 사는 것은 극도로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에요. 불안, 우울, 분노, 자존감 저하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상담을 받거나 지지 그룹에 참여하거나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이제 외도 중독자가 진정으로 변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해요. 첫 번째, 본인이 문제를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외도 중독자다. 나에게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해요. 다른 사람이 강요해서는 진정한 변화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치료 중간에 이제 괜찮다고 중단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가 충분히 회복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계속해야 해요. 세 번째, 생활 패턴에 전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외도가 일어났던 환경, 인간관계, 습관들을 모두 바꿔야 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외도가 시작됐다면 부서를 옮기거나 아예 이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완전한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핸드폰 공개, 일정 공유, 새로운 인간관계 소개 등을 불평 없이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이런 상태를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지속적인 자기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나 감정 상태를 스스로 인식하고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외도 중독자는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겉으로만 변한 척하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서 진정으로 변화에 성공한 경우는 조시뿐이었어요. 그분은 3번의 외도 후에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2년간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직장도 옮기고 기존 인간관계도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치료 종료 후 3년이 지났는데 재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성공 사례는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외도 중독자와의 관계에서는 변화에 대한 기대보다는 본인의 안전과 행복을 우선순위로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도 중독자의 배우자나 연인이 되는 것이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내가 더 예뻤다면, 내가 더 관심을 줬다면, 내가 더 이해해줬다면 하는 자책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외도 중독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이지 상대방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견디고 참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복수 외도와 감정 외도의 차이점, 그리고 각각에 따른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도의 동기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도 남겨주세요. 관계마스터였습니다.